자, 재무제표 요소, 부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 충족 조건이 나오고 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자,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 자, 1번은 이제 키워드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2번, 의무는 키워드 이전입니다. 이전.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키워드 현재 의무이다. 현재 의무. 자, 이렇게 의무가 있다. 뭔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다. 현재 의무. 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부채다. 이런 얘기야. 자, 의무, 이전, 현재 의무. 밑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자. 이런 얘기고. 자, 첫 번째 의무부터 보자. 자, 정의를 보면 뭐 정의는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낼 때 뭐 틀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끼어 들어가죠. 의무란 이런 것이다. 그럼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회피 불가합니다. 책무,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행대상.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을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자, 주의해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는 중요합니다. 종종 언급이 돼요. 틀린 말로. 자, 이행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부채를 계상했는데 내가 의무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신원을 알아야 됩니까? 부채 계상하면서?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야부리 문제에서 말장난을 칠 때 알아야 한다. 신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당부채 쪽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예를 들어서 있다 해보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 그러면 AS를 갖다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그 AS의 대상이죠. 대상에 그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주소가 누구고 AS 받을 사람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느냐는 뜻이에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AS 대상을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그렇게 계상이 된다. 신원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당연한데 이 말이 이제 신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종 언급이 돼서 답이 돼서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당사자 회계 처리.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은 수취할 권리가 있는 거고 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쌍방관계로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읽어보죠. 그러나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인식했어요. 인식하고 이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채를 인식했으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수취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산을 계상하겠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을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자산을 인식을 한 경우라면 혹시라도 인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것도 좀 중요하고. 자, 자산을 갖다가, 내가 이제 부채를 인식했는데 상대방이 뭐 자산을 뭐 반드시 인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지금 위에서 봤었던 충당부채가 그래요. 사례를 들면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를 내가 인식하는데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다? 상대방은 수취할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렇게 있으면은 미래의 AS를 위해서 내가 지출할 금액에 대해서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잡았다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굽니까? 상대방인들이 막 자산을 막 잡아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냥 나만 충당부채 잡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자산을 인식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상대방이 잡았다. 그럴 경우에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보자. 얘는 자산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 요놈은 자산을 상대방이 잡았는데, 내가 잡은 부채 금액하고 걔가 잡은 자산 금액을 측정할 때 측정 금액이 똑같은 100원, 100원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했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부채가 생기죠. 사채 하고 생겨요. 부채. 그 다음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개념책에는 우리 재무회계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뭔가를 해설을 해놓은 그런 걸로 좀 보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구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재무회계 전반적인 뭐 사채가 뭔지도 몰라요. 삼각후 원가 이런 거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재무보고 개념체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 편제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개념체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판서해드리는 거, 강의해드리는 거 꼼꼼히 적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재무회계를 다 본 다음에, 다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재무회계 전반적인 사항들을 속속들이 이제 항목들을 충당부채가 뭐니, FVOCI 금융자산이 뭐니 이런 식으로 이게 잡혀지면은 그때 와서 문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채도 모르는데 삼각후 원가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러면 또 의미가 없죠. 어쨌든 들어는 드시고 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라는 부채를 잡았다. 난 이거에 대해서 삼각후 원가로 측정을 한다. 이럴 경우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산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잡았다 해보겠습니다. FVOCI 금융자산, 요거는 측정 자체를 공정가치로 가져갑니다. 공정가치.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의무가 있다? 상대방 자산 잡을 수 있어? 잡았겠지? 그렇다고 내가 잡은 금액이 100원이면 얘도 100원이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삼각후 원가 금액과 공정가치 측정액은 달라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성립을 보시면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러나 실무 관행, 공개된 경영 방침,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의제 의무라고 불린다. 이 의제 의무, 일명 환불정책 써두세요. 환불정책. 환불정책과 같은 약속 이렇게 해놓으세요. 환불정책과 같은 약속, 환불해주겠다 뭔가 이런 정책, 회사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의제 의무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충당부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습 후에 다시 오시면 큰 의미가 없는데 금방 이해가 가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의제 의무 이런 데서도 의무가 이제 발생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제 의무 이런 것들은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난다. 그다음 회피 능력.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은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는 결론도 내포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것. 이건 뭡니까? 만약에
그 의무라는 거는 청산을 해야 회피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없다. 즉 계속 기업이다. 이런 결론은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 회피할 수 없다. 회피 불가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전해야 한다. 말 더럽게 어렵게 해놨죠. 자, 그런 의미다. 그다음 밑에 문구는 참고.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 시 사용되는 요소는 책무 책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냥 참고 정도. 그다음 불확실성, 자산. 우리 앞에서 자산에서도 불확실성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산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똑같은 얘기 나왔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이전합니까? 경제적 자원, 돈을 이전한다. 확실 여부냐 가능성 여부가 나오고 있죠. 자, 앞에서 자산과 똑같습니다. 다만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자산에서 어땠습니까? 이 확실 여부, 가능성 여부. 머리가 또 하얘졌습니까? 앞에 있죠? 찾아보세요. 확실 여부,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00% 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더라도 오케이. 자, 강의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확실 여부. 의무에는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0% 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산이랑. 그다음 가능성 여부.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이 낮아도 오케이, 이런 뜻이고 똑같은 얘기. 자산이랑. 자, 그다음 세 번째 조건, 바로 현재 의무에 대한 얘기.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다. 자, 존재 조건. 현재 의무는 다음 모두 해당 시에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을 예를 들어보죠. 자, 내가 외상 매입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 들어오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을 했어요. 그럼 1번 얘기를 갖다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경제적 효익은 뭐예요? 상품이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내가 얻었다, 뭔가를 얻었다, 외상 매입을 하면서 뭘 얻었다, 상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 경제적 효익, 상품을 얻었거나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을 것. 이 조치에 대해서는 밑에 화살표 두 번째 거 보십시오. 기업이 취한 조치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다.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이 앞에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만약 외상 매입을 예를 들면 외상 매입을 안 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 외상 매입을 안 했다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원은 뭐예요? 나는 외상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원은 바로 이 외상 매입을 이제 사례로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결국 현금이에요. 내가 줄 돈이에요. 줄 돈. 이게. 자,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러니까 외상 매입을 안 했다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 그 현금이죠. 그 현금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뭐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죠. 좋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그다음 밑에 기업이 얻은 경제적 효익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화살표. 자, 당연한 말인데, 자,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효익의 수치나 조치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없음. 됐죠? 당연한 얘기죠. 아무것도 뭐가 없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법률 제정입니다. 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어쩌라고?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례 또 들어야 돼요. 사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드는 사례는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토지 오염에 대한 복구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토지 오염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토지 오염을 시켜요. 물론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토지 오염, 토지라는 어떤 공공재인데 이 토지를 오염시켰다. 오염시켜가지고 뭐 강물이 막 그냥 폐수로 넘쳐나고 뭐 된다.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토지 오염시키는 놈들은 그걸 복구시켜라. 원상복구시켜라 하는 의무가 법률로 제정이 됐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 토지를 오염시키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법률이 되자마자 뭐 나는 뭐 토지 오염시킨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이. 나는 원래 토지를 오염시키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래. 요 의무죠. 부채 계상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원래 이 토지를 오염시키는 인간인데 어머? 토지 오염에 대한 복구 의무가 법률로 제정됐네? 야, 우리 부채 계상하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토지를 오염시켰을 때 부채를 계상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가 이 의미입니다. 좀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가 가죠?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유. 자, 그 다음 의제 의무. 위에서 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불 정책과 같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의제 의무 약속. 실무 관행, 공개된 경영 방침, 성명서는 그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위한 결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의무를 발생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 미집행 의무. 자,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또 사례 들어야 돼. 또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사례인데 우리 저기 외상 매입했다고 그랬죠? 외상 대금을 예를 들어 외상 대금을 1년 후에 경우를 보죠. 자, 외상 매입을 하면서 외상 대금을 1년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1년 후에. 어디서 끊을까? (12월 31일) 뭐 여기 뭐 지급 해서 뭐 매입을 했다. 외상 매입. 자, 보고 기간말 현재 이게 보시면은 외상 대금을 1년 후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급은 이때 일어나요. 상품은 이미 들어왔죠. 자, 그럼 여기 보고 기간말이 12월 30일이라고 하면은 여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급을 이때 하기 때문에 나중에 1년 후에 하니까 이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의무가 없다. 우리 이렇게 처리합니까? 말도 안 되죠?
외상 매입하자마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다. 미래의 일정 시점, 지급 시점이죠.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하죠.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다. 즉 현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없더라도 현재 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현재 의무는 존재하는 거, 부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됐죠? 자, 우리 야부리 문제에서 이게 종종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어떻게? 집행될 수 없다면 이렇게 나와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다면 현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행될 수 없다면 현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장난이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재무제표 요소, 부채에 대해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